안녕하세요. 경영정보 시스템 강의를 맡은 이경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게 강의 자료를 동영상을 찍어서 올림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경영정보 시스템 교재는 아마 조교 선생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다 공지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첫 챕터 경영정보 시스템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경영정보 시스템에서 나오는 일반 용어들, 어떤 개념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과목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잘 따라오시면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 먼저 저희가 배우는 경영정보 시스템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말 그대로 우리말로 경영정보 시스템, 그죠? 큰 의미는 어떤 기업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정보 기술이나 정보 시스템에 관련된 어떤 연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우는 과목을 이 내용을 끊어서 보면 저 대부분 학생들이 지금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 부분은 매니지먼트 경영에 관련된 거는 일단 설명을 나중에 하고, 그럼 인포메이션이 뭐고 시스템이 뭐냐, 그죠? 개념 정리부터 하고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얘들 하기 전에 먼저 데이터라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DATA, 데이터, 우리말로 자료지, 자료. 네, 말씀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자료란 건 뭡니까? 현실 세계로부터 단순히 관찰을 하거나 어떤 측정 도구를 가져와서 얻어진 값을 말합니다. 이 값은 숫자나 문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현실 세계에서 단순하게 제가 이제 화이트보드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이 화이트보드를 단순하게 관찰을 하거나 이게 보면 이게 네모나게 생겼네, 직사각형이네, 이렇게 문자로 표현할 수가 있죠. 아니면 그 줄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측정 도구를 가져와서 세로가 몇 센치고 가로가 몇 센치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현실 세계로부터 단순하게 관찰을 하거나 아니면 측정 도구를 가져와서 얻어진 값, 이 값은 숫자, 수치나 문자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문자로 표현한 걸 이걸 데이터라고 하는데, 원초적인 걸 말합니다. 원초적인 거, 원래적인 거, 그죠? 뭐 무게를 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무게를 달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인포메이션, 우리말로 정보죠, 정보. 정보란 말은 이 앞서서 말씀드린 데이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료를 굳이 표현하려면 자료를 처리, 가공시킨 것.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자료를 우리에게 필요한 용도로, 우리에게 필요한 용도로. 무슨 얘기냐? 만약에 제가 기업의 사장이고 여러분들이 직원이라면 여러분들을 뽑았을 때 여러분의 신상 명세서를 받을 거 아닙니까? 각각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을 것이고요, 그죠? 성별이 있을 것이고, 뭐 나이, 주소, 뭐 학벌, 뭐 예를 들어 등등등등등등. 이거는 다 하나하나는 각각 뭡니까?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이게 수십 명 걸 제가 싹 받아서 싹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정보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다만 데이터를 우리한테 필요한 용도로, 나에게 필요한 용도로 처리 가공시킨 것을 인포메이션 정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이거 뭐 우리말이 없죠. 시스템, 요거의 의미도 요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상당히 많이 쓰는 단어죠. 용어죠. 용어. 시스템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의미를, 정의를 물어보면 이게 깔끔하게 대답하시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잘 요약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아이고, 큰 칠판에 쓰다가 이게 하기가 상당히 어색합니다. 시스템. 제가 한번 판서를 하겠습니다. 시스템이란 거는 하나의 전체를 이루면서 서로 관련 지어진 구성 요소들의 집합이다. 하나의 전체를 이루면서 서로 관련 지어진 구성 요소들의 집합.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전체를 이룬다는 말이 이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뭐 저희 교재를 보시던 인터넷을 서치를 하시던 많은 자료를 살펴보면 시스템에 대한 정의가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확실하게 가장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게끔 표현할 수 있는 게 이 말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 설명을 잘 들으시면 누구나 한 번만 들으시면 이 말의 의미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의 전체를 이룬다는 말이 좀 헷갈리실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 학교 시스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학교 시스템. 학교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학생들이 필요합니다. 그죠? 학생들이 필요하고. 학교에 학생들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행정 업무나 뭐 기타 등등 학교의 운영, 오퍼레이팅을 맡은 분들, 교직원들이죠. 교직원들. 이것만 있습니까? 또 있죠? 지금 제가 방송을 합니다만 학교에 가도 화이트 보드도 있고 그 칠판이 있죠. 칠판도 있고 빔 프로젝트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책상, 걸상 여러분이 앉을 수 있는 거 등등등등등.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다 이루어져야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보시면 하나의 전체를 이룬다는 말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한 세트로 묶여야 하나의 전체를 이룬 거죠. 이게 뭐 하나만 빠지면 학교 시스템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밑에 보면 또 서로 관련 지어진 이 요소들이 전부 다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학교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지어진 요소들로만 구성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의 전체를 이루면서 서로 관련 지어진 구성 요소들의 집합이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시스템이라는 거는 셋의 개념입니다. 이게 집합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복수죠, 복수. 복수라는 의미죠. 단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렇게 요소들이 많아야 됩니다. 이거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으면 이제 말로 표현한 것이고 우리가 경영정보 시스템 배우고 뭐 시스템도 사실은 이게 들어가다 보면 크게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스템에는 또 참고만 하십시오. 추상적인 시스템이 있고 사회적인 시스템이 있고 물리적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추상적인 시스템은 무엇이냐? 우리 정신 구조물을 말합니다. 신학 시스템을 대표적인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모든 사람이 같은 종교를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이 자라온 어떤 가정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사회 문화라든가 배경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구성된 내 머릿속에 구성된 어떤 신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뭐 불교도 갈 수 있고 카톨릭, 개신교 뭐 등등등 이슬람 이렇게 추상적 시스템이라고 하고 이게 정신적인 거예요. 사회적 시스템은 어떤 목적 달성 위에 뭉쳐진 집단들을 말해요. 대표적인 게 정당 시스템을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 또 당이 되게 많죠. 뭐 정의당도 있고 뭐 민주당도 있고 뭐 더불어민주당 뭐 등등등등 그죠?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 구성된 시스템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은 게 이제 물리적인 시스템을 이제 저희가 다루는 거죠. 물리적인 시스템은 말 그대로 학교 시스템, 뭐 군대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 천체 시스템 등등등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제 물리적인 시스템만 이제 주로 다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말씀으로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시스템의 일반 모용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으로 따지면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공식이 있듯이 시스템의 일반 모용도를 제가 그리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말로 언어로서 이제 어떤 시스템에 대한 용어 정리를 해드렸고 지금은 이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뭐 그 전에 저한테 생산관리 들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고 시험도 내고 했어요. 이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뭐 이제 시스템의 일반 모형 시스템은 아까 전에 복수의 개념을 했어요. 시스템이 이제 돌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합니다. 인풋, 입력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입력. 처리. 다음에 출력. 아웃풋이죠. 입력, 처리, 출력. 이렇게 세 개만 있으면 좋은데 잘 보세요. 만약에 컴퓨터 시스템이다. 제가 0하고 1이라는 걸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해서 컴퓨터한테 더하라라고 시켰어요. 얘 두 개를 더하라라고 입력을 딱 했어요. 그러면 컴퓨터 CPU가 쫙 계산하겠죠? 그럼 아웃풋이 어떻게 돼요? 0 더하기 1은 1이 딱 나와야 됩니다. 그죠? 간단하죠? 근데 인간인지라 제가 입력을 할 때 인간은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0과 1을 넣어야 되는데 모르고 숫자 0을 넣은 게 아니고 영문자 5를 넣든지 한글 이응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0에다가 이렇게 사선을 그은 거예요. 그냥 치면 이게 뭐 전산에서는 그럽니다. 뭐 D, A, B, C, D, 할 때 D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저희 습관이 돼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만약에 입력하는 사람이 잘못 입력을 해갖고 영문자 5하고 숫자 1을 더하라고 그러면 컴퓨터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지금 문자하고 숫자를 더하라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결과가 나와야 안 나? 나올 수가 없겠죠. 버그, 에러가 뜨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만 놔두면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다 답이 나오는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컨트롤 통제 부분이 있습니다. 컨트롤 통제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 피드백이라는 게 있어요. 피드백 우리말로 뭐라 해야 돼요? 환원시킨다. 그리고 화살표가 잘 보세요. 요렇게 이게 시스템의 일반 모형도입니다. 이거는 제가 오프라인 수업에 여러분 만날 때도 또다시 여러 번 강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모형이라는 건 뭐예요? 일반 모형에 무엇인가를 대입할 때 다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먼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이제 학교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학교를 여러분들이 딱, 그래, 4년제 대학을 들어온다. 그랬을 때, 순서가 어떻게 돼요? 입력에 이제, 입력을 입학이라고 생각하세요. 입학을 하고, 프로세스, 뭐, 1학년에서 4학년까지 다니는데, 보통 뭐, 한국은 140에서 145학점? 이 정도 맞아야 될 겁니다. 미국은 120, 130학점이면 뭐 학교가 다른데, 요거를 여러분이 학교에 들어오셔서 수업 잘 받으시고, 이 학점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웃풋,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그죠? 그런데, 학교 입학은 하셨는데, 잘 다니지 않고 막 수업도 빼먹고, 시험도 F 나오고, 이런 거 졸업을 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키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보내죠. F가 뜨면 어떻게 돼요? 재수강을 받잖아요.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에러가 뜬 거예요. 버그가 난 거예요. 버그.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 학교 시스템에서 이 컨트롤러는 누구냐? 뭐 교수님이 되든 뭐 교직원이 되든 하겠죠. 뭐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막 수업 안 듣고 하면 교수님들이 뭐 너 왜 이렇게 수업 안 받아? 뭐 질타도 하시고 그죠? 여러 가지 컨트롤을 하시겠죠. 그리고 다시 이게 그러니까 환원이란 말은 어,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올바른 값이 나올 수 있도록 값을 최초로 돌리는 거를 말합니다. 피드백. 그죠? 환원한다. 뭐 우리 일반 생활에서도 만약에 피드백 안 해 뭐 이런 말 하죠? 뭐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계속해서 피드백 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올바른 값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돌리는 거죠. 입력 부분은 넣고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뭐 추상적인 시스템에서 종교 시스템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종교 시스템. 제가 뭐 불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뭐 교회를 간다고 생각합시다. 교회를 가면 입교한다고 그러죠. 맨 처음에 입교하면 여기 들어가면 이제 뭐 기독교 뭐 성경 말씀, 불교면 뭐 불교 스님들로부터 불교 말씀을 이렇게 잘 듣겠죠. 그러면 요게 아웃풋은 뭐예요? 뭐 기독교로 치면 뭐 성화된다, 뭐 이렇게 그죠? 뭐 어떤 신의 뜻에 따라서 행동이 성화되는데, 근데 우리가 종교 생활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열심히 신심이 좋아서 계속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다니다가 다시 때리치고 또 헤매다가 다시 들어가고, 그죠? 여기도 뭐 똑같이 컨트롤러는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뭐 스님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시겠죠. 뭐 어떻게 들으면 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어떤 일반 모형이라는 거는 그죠? 뭐 어떤 걸 넣었을 때라도 다 답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시스템인 어떤 신학 시스템 한번 넣어본 거예요. 어느 책에도 이런 말은 없습니다. 예,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혼자 터득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학교 시스템 가장 많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예 더 들을까요? 군대 시스템. 군대를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남자 다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훈련을 잘 받으면 제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 또 뭐 상관들이 많이 있겠죠.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영창을 가거나, 그죠? 또 불법적인 행동 어떻게 돼요? 예전에 싸이 가수 아십니까? 싸이? 2번 갔다 왔죠? 어쨌든 간에 올바른 값이 안 나오면 돌립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프로세스가 됐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배우는 경영정보 시스템. 기업에서 입력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기업에 여러분들 다 경영학과를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경영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기업에서는 자원 있죠, 자원. 자원은 뭐가 있습니까? 인적 자원이 있고 물적 자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물론 뭐 이게 자원 중에 보세요. 뭐 회사면 인적 자원 당연히 훌륭한 직원들이 필요합니다.
상사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물적 자원 뭐 있어요? 물적 자원 뭐 토지, 건물, 어, 그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죠. 부동산. 그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돈, 입력에 들어갈 부분들이에요. 근데 뭐 토지 이런 거 빼놓고 봐봐요. 사람 그 돈이란 거 이제 재원이잖아요. 돈을 돈이 죄송합니다. 사람을 투입시켜 직원들을 투입시켜서 우리 생산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기업이라면 그죠? 잘 해서 물건을 만들어내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불량품이 나오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불량품을 폐기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이거 다 걸러내겠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꼭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것이 뭐냐면 모든 시스템들은 뭐 호텔 정보 시스템이 됐든 관광 정보 시스템이 됐든 경영 정보 시스템이 됐든 시스템이 들어간 것들은 사실은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컨트롤 나쁜 의미가 아니고 올바른 값을 나오게 하려면 누가 감시하는 체계가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만약 호텔에 투숙을 하는데 자동 키 있지 않습니까? 자동 키 이렇게 들이대고 이렇게. 근데 이분이 퇴실하고 나면 그 카드 번호를 없앤다든가 다르게 바꿉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고전적인 우리 열쇠 같은 키 있지 않습니까? 이거의 단점은 무엇이죠? 이게 뭐 분실하거나 뭐 이게 뭐 잊어먹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이거 카드 키도 있는데 사실은 원래 경영 정보 시스템 안에는 호텔 정보 시스템도 다 포함됩니다. 미리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럼 저 호텔 기업에서는 그 카드 키를 쓰느냐? 분실해도 이게 훨씬 그 고전적인 키는 더 깎아야 되고 말이지 않습니까? 물론 마스터 키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만 도난의 우려가 또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호텔 입장에서는 나쁜 의도로 그죠? 고객이 투숙을 하고 나갈 때 키를 반납 안 하고 다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번호 키는 어때요? 한번 이분이 뭐 모르고 가져가더라도 그 번호를 없애버리면 그죠? 새로운 걸 발급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도난 방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는 뭐 CCTV가 원체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런 것들이 왜 있어요?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그렇죠. 어떤 안전을 위해서 그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죠? 컨트롤, 통제하는 겁니다. 통제. 모든 시스템은 이 컨트롤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뭐 출퇴근할 때 출근 도장을 예전에 뭐 출근 도장이 아니고 뭐 꽂아서 이렇게 체크하는 이유가 다 컨트롤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요새는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다 건물을 다 보이죠 어디에 뭐가 가고 뭐 CCTV도 다 훤하게 보입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상당히 발달된 나라입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 한국은 원래부터도 보안 같은 게 치안이 잘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돌아다니시면서 한번 보세요. 각 건물마다 CCTV가 학교도 그렇고요. 도로 교통용 CCTV가 있어요. 방범용 CCTV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면서 물론 한국 사람들이 그런 매너도 있어요. 선천적으로도 있지만 어머짓 하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죠? 편의점 가도 엄청나게 CCTV 많고 예전에 그게 많지 않았잖아요. 시스템이 계속 발달하면서 뭐 마트도 그러고 게다가 카지노장도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게 범죄 같은 게 일어날 수가 좀 없어요. 이런 시스템이 원체 발달돼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좀 말이 좀 빠졌는데 하여간 그 시스템의 일반 모형 이거는 뭐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린다면 경영정보 시스템이다. 경영의 기본적으로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윤 획득입니다. 이윤 획득 그죠? 경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정보 시스템 경영함에 있어서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정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도입을 하고 정보 기술력은 뭐고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합니다. IT 강국 그죠? IT 이거 뭐야 그죠? 인포메이션 테크놀리잖아요. 이거 뭐 의미론적으로 하면 정보의 처리, 축적, 전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나라는 엄청나게 빠르죠? 인터넷 속도도 빠르고 정보를 아까 전에 정보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보? 응? 인포메이션 데이터를 한번 처리 가공시킨 것 정보의 처리 정보 처리 되게 빠르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죠? 축적 이게 쌓아놓는 거죠. 정보 축적 전달하는 기능 이게 이게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4차 산업에 접어들면서 그죠? 다른 나라들보다 치고 나갈 수 있는 아주 막강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매번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면서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죠? 한국처럼 한국이란 나라는 기업적으로 보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의 모든 기술력이 다 들어와 있는 나라입니다. 그죠?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전 세계에 학문도 들어와 있고 전 세계의 기술도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세상에 저희가 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리고 뭐 인터넷 여러분 항상 쓰고 있고 스마트폰만 갖고 있어도 무수한 정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KTX를 타고 다니면서도 카톡을 보낼 수가 있고 그죠? 전화도 할 수 있고 인터넷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항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그런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저희는 뭐 지하철 타도 그러고 저 여러분 전철 타셔도 거기서 뭐 인터넷 다 하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발달된 나라는 물론 이게 기술력도 있고 지형적으로도 이제 작어서 그죠? 국토가 작기 때문에 빨리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만한 국토 사이즈를 갖고 있어도 이렇게 기술력이 발달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그거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이제 뭐 첫 시간으로 이제 말도 좀 빨랐고 그죠? 경영정보 시스템 중에서 어떤 용어들 아까 단순하게 데이터는 무엇이고 그죠?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정보는 무엇이고 시스템은 무엇이며 또 시스템의 일반 모형까지 이렇게 다뤄봤는데 다음 시간에 계속 연속으로 해서 이제 방금 끝에 이제 IT 지금 기술력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관련해서 그 IT 관련된 키워드가 상당히 무수히 많습니다. 그죠? 뭐 SCM도 있고 KMS도 있고 ASP도 있고 이거 지금 여러분이 처음 들어서 무슨 말씀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IT 키워드 수백 가지 중에 한 5가지 정도만 IT 키워드 한 5가지 정도만 꼭 필요한 것들 현재 사용하고 있고 사용 중인 이 기술력들이 어떤 걸 말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하여튼 첫 시간이라 좀 이렇게 말도 좀 버벅거리고 좀 두서가 없었는데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좀 퀄리티 있게 좀 더 정리되게 강의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